물질의 특성 얘기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는 이 파트는 자, 순물질과 혼합물, 그 순물질이 가진 물질 고유한 특성이고 그 뒤에 그 특성을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물질의 특성에서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와 함께 이걸 이용해서 분리하는 것. 자, 그래서 처음에 보면은 문제에서 그러니까 내용에서 보면 순물질이라는 것이 있고 혼합물이 있어요. 순물질은 한 종류. 자, 이때 호돈소 물질, 원소가 한 가지로 되어 있는 것을 호돈소 물질이라고 그러고, 화합물, 두 종류 이상의 원소, 원소가 두 가지야.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혼합물은 두 종류 이상의 순물질이 섞이는 거거든요. 구별해야 될 게 보세요. 자, 여기 얘들 같으면은 두 종류 이상의 원소예요. 두 종류 이상의 순물질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순물질과 혼합물을 얘기하고, 이때 순물질은 호돈소 물질과 화합물로 분류가 되며, 이 화합물은 한 종류의 원소냐 두 종류 이상의 원소냐에 따라서 구별되어집니다. 그래서 원소가 한 종류로 되어 있으면, 원소가 한 종류면 호돈소 물질, 원소가 두 종류 이상이면 화합물. 그래서 원소가 두 종류 이상도 순물질이다. 근데 혼합물은 두 종류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두 종류 이상의 원소, 두 종류 이상의 순물질, 이 용어의 차이를 정확하게 구별하셔야 됩니다. 정작 나중에 시험 칠 때 문장에서 옳은 거 틀린 거 얘기할 때 두 종류 이상만 쳐다보는 경우가 있어요. 뒤에 있는 말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두 종류가 아니라 원소냐 순물질이냐 이걸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화합물은 두 종류 이상의 순물질이 섞인 것이다 라고 하면 틀려요. 가장 많은 오류를 범하는 것이 바로 요복입니다. 화합물은 두 종류 이상의 요까지가 비슷하게 가죠. 그런데 이상의 순물질로 이루어진다 라는 보기가 나옵니다. 두 종류 이상의 순물질로 이루어진다 하면 이거는 어떤 표현이라고요? 틀린 표현이라는 얘기예요. 왜? 화합물은 이게 한 가지 물질입니다. 화합물은 이 자체가 한 가지 물질입니다. 그래서 두 종류 이상의 순물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체 화합물이라는 이 자체가 하나의 물질, 한 가지, 한 종류의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두 종류란 말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면 두 종류 이상의 뭐가 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꼭 기억해야 할 게 두 종류 이상의 원소라는 걸 강조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화합물은 두 종류 이상의 원소, 화합물을 두 종류 이상의 순물질 이렇게 했을 때 대부분 착각을 합니다. 왜? 맞는 것 같거든요. 자, 절대 아닙니다. 자, 혼합물은 균일과 불균일로 나눠집니다. 균일하게 섞여 있느냐, 고르지 않게 섞여 있느냐,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전에 우리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자, 여기 보시는 요런 균일 혼합물은 투명하다라고 했어요. 자, 이건 너무 안 보이네요. 자, 이건 투명하다. 자, 파란색으로 쓰겠습니다. 투명. 얘는 불투명이라고 했습니다. 반대쪽이 비쳐 보이냐, 비쳐 보이지 않냐. 투명은 색깔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색깔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투명한 게 균일이고 불투명한 게 이게 불균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순물질과 혼합물은 어는 점과 끓는 점에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순물질인지 혼합물인지 구별하는 방법은 얼려보는 거예요. 얼려보는 것보다는 끓이는 게 훨씬 편하죠. 근데 순물질은 일정하게 나옵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일정한 온도, 즉 온도가 변하지 않고 유지가 되어집니다. 근데 혼합물이 되면 얘들은 일정치 않습니다. 그리고 점점 끓는 점은 올라가고요. 어는 점은 순물질에 비해서 점점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고등학교 가서 배울 용어인데
뭐라 표현하게 되냐면 끓는 점이 올라간다 그래서 끓는 점 오름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어는 점이 내려간다 그래서 어는 점 내림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식적인 용어예요. 공식적인 화학 용어입니다.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끓는 점은 올라가고 어는 점은 내려간다. 바로 우리는 순물질과 혼합물을 끓는 점이 일정한지 아니면 일정치 않은지로 비교합니다. 참고로 왜 이 끓는 점이 계속 올라가고 왜 어는 점이 계속 내려가느냐, 바로 옆에 있는 이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일정이 않을까라. 바로 농도가 진해지기 때문에 끓는 점이 높아져요. 온도가 올라가면서 물이 기화되고 그럼 농도가 진해지고 그래서 계속 높아지게 됩니다. 또 얼 때는 물만 얼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이것도 농도가 진해지기 때문에 어는 점이 낮아집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냐면 바로 물이 기화되고 물이 응고되는, 즉 물이 끓고 물만 어는 거예요. 그래서 유지되지 않고 농도의 변화로 인해서 계속 끓는 점은 올라가게 되고 어는 점은 내려가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핵심되는 멘트는 바로 어디에 있냐면 농도가 진해지기 때문에. 농도가 진해지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끓는 점이 계속 올라갑니까? 왜 어느 점이 계속 낮아집니까? 농도가 진해지기 때문이다. 이 말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뭐 때문이라고요? 농도가 진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은 물질의 특성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특성은 물질의 특성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경우는 고유한 성질입니다. 고유한 성질은 양에 관계없이 일정한 것을 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똑같은 겁니다. 전 세계 누가 측정해도 똑같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물질의 특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그렇지만 특성이 아닌 것은 양에 따라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보기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옆에 보시는 요거예요. 색깔이나 맛이나 냄새나 촉감이나 결정 모양 굵기. 왜 1학년 때 보면은 암석의 결정 모양 이런 거 배우면 기억나죠? 또 모수 굵기 계약해서 굵기 측정했던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가 되냐면은 겉보기 성질입니다. 그래서 광물에서 많이 살펴봤던 것이고요. 그래서 양에 관계없이 일정한 것이 요게 일단 특성이 되는데 우리는 겉보기 성질보다는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 밀도, 용해도. 얘네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녹는 점이 어떤 특징이고 어는 점, 끓는 점, 밀도, 용해도. 각각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배워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외에 특성이 아닌 거. 부피나 질량, 무게, 온도 이거는 측정하기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측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특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관심 가지는 것은 그래도 물질의 특성이기 때문에 누가 특성인지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 밀도, 용해도 이들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녹는 점, 끓는 점, 어는 점 이게 세 가지 한꺼번에 묶어놨는데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게 끓는 점은 끓이는 거. 그래서 액체에서 기체가 될 때 그 온도가 끓는 점이에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끓는 동안 마지막 한 방울이 기체로 되기까지 온도는 유지가 됩니다. 어는 동안 마지막 한 방울까지 얼음이 될 때까지 온도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끓는 점 얘기할 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예요.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 변하는 게 아닙니다. 일정하게 쭉 유지가 됩니다. 근데 이 끓는 점이 다른 이유가 있어요. 왜 물질마다 끓는 점에 차이가 나냐면은 입자 사이에 인력이 다르다. 인력이라는 것은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그래서 여기 인력이라는 이 표현이 끌어당기는 힘, 그래서 분자간 인력인데 이것이 강할수록 끓는 점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력이 크면 잘 안 떨어지기 때문에 끓는 점이 높게 나타납니다. 인력이 크면 높다. 이건 말로 한번 더 적으세요. 밑에 이렇게 표시해 놨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끓는 점이 봐요. 물이 높아요.
그러면은 입자살 인력도 물이 크게 나온다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끓는 점과 이 분자간 인력은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점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양하고 상관없어요. 같은 종류의 물질이면 자, 양과 상관없이 그 온도는 일정하고 대신 도달하는 시간은 달라질 수 있죠. 양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 시간의 차이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말을 문제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얘기드리지만 끓는다라는 것은 상태가 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열을 하면 열 공급해 주잖아요. 그치? 자, 그래서 가열을 하게 되면은 이 두 가지로 써요. 열이 어떻게 쓰이냐면은 열을 가해주게 되면 온도 올리거나 아니면은 상태 변화시키거나요. 자, 가열을 해주게 되면은 온도를 올리던가 상태 변화시키거나 상태를 변화시키던가. 그러니까 온도를 올리는 데 쓰이던가 아니면은 온도 올리던가 아니면은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상태 변화시키거나. 이 두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상태가 변할 때는 온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로만 쓰입니다. 이렇게 가열했을 때 열은 자, 이렇게 둘 중 하나로 씁니다. 온도 올리는 데 쓰던가 아니면 상태 변화시키는 데 쓰던가 둘 중 하나로만 쓰입니다. 동시에 쓸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체크하십시오. 다 적었습니까? 됐나요? 자, 요거.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게, 자, 일단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요거, 온도가 이렇게 되는 거. 근데 나중에 있잖아. 우리가 이미 열을 배워서 알잖아. 여기 봐봐. 여기 잠깐만 봐봐요. 에탄올하고 물을 했는데 기울기가 누가 더 급해요? 여기 앞에서. 에탄올의 기울기가 급하죠. 온도가 잘 올라간다는 얘기지. 이건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건 열 파트에서 우리가 이미 지난번에 열을 먼저 같이 배웠거든요. 자, 뭐와 관계가 있겠습니까? 에탄올이 온도 팍팍 잘 올라가요. 에탄올에 뭐가 어떻다? 무엇이 어떻다? 두 글자. 어떻다? 두 글자. 그렇죠. 에탄올이 온도가 잘 올라가는 이유는 에탄올의 뭐가? 비열이 작기 때문이죠. 여기 보시면 그래서 나중에 이거 고등학교 때 또 이 그림 또 나오거든요. 그때 고등학교 때는 요 기울기 비교로 비열까지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순서는 이거 다음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같이 나오게 됐을 때는 그것도 물을 수가 있는데 실제 저 뭐 범어동 쪽에 있는 그 몇몇 학교에서는 그것까지 묻기도 합니다. 왜? 시험 범위가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보통 기말고사 범위로 이렇게 들어가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요. 자, 그래서 여기서 자 에탄올 온도가 잘 올라가요. 자, 요거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에탄올에 자 뭐가 온도 잘 올라가는 게 비열이 크다 그랬어요, 작다 그랬어요. 작다는 걸 얘기해 줬죠. 그래서 요거는 참고로 염두에 알고 하시면 돼요. 근데 이번에 시험 범위가 사실은 이게 두 단원이 들어가 있잖아, 너네가. 그지? 맞죠? 그래서 너네 같은 경우에 문제를 내면은 원래 내가 선생이라 하면 이 정도까지 내고 싶어. 얼마나 좋아. 다 배웠는데. 시험 범위에 자 열과 물질의 이 특성이 같이 들어가면은 이 온도 변하는 거 잘 올라가네. 이게 비열이었던 애 이런 거 담고 있다. 라는 것까지도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메모만 해두시고요. 자, 요 내용은 다시 영상으로 더 한 번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뒤로 가면은 자, 녹는 점과 어는 점이 나오는데 그 전에 이 끓는 점은 압력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기체가 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외부 압력이 상당히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 높아지고요.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도 낮아집니다. 그래서 압력밥솥이라는 예가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높은 산에 대한 예가 나오기도 합니다. 압력밥솥은 자, 요거는 압력을 높여서 끓는 점을 높게 하고 밥이 빨리 익게 만들어주는 거고, 높은 산은 온도가 낮기 때문에 끓는 점이 낮아서 온도가 낮기 때문에 밥이 덜 익게 된다. 그걸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녹는 점이나 어는 점은 고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방향 때문에 부르는 말이에요. 고체가 액체가 되면 녹는 점이고, 액체가 고체되면 어는 점인데, 이거는 가열을 하느냐, 냉각을 하느냐. 그래서 녹는 점과 어는 점이 표현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두 그래프는 대칭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녹는 점이나 어는 점도 물질 종류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지니까 특성이 되고요. 자, 또 일정합니다. 여기 나오는 거 그대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자, 특성이 되고, 자, 일정하고요. 같은 종류는 같은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얼음의 녹는 점이나 물의 어는 점은 똑같이 0도, 같은 종류는 녹는 점, 어는 점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방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녹는 점은 마지막 고체 한 알갱이까지 물이 되는 거고요. 어는 점은 마지막 한 방울까지 얼음이 되는 그 온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상태가 변할 때는 온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상태 변화 중에는 온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요거까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태 파악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물질의 상태를 파악할 땐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녹는 점과 자, 끓는 점을 표시해요. 그래서 자, 녹는 점 밑에 있으면 고체, 그 사이에 있으면 액체, 기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참고로 여기 상온이라는 게 있거든요. 상온. 이건 통상 25도씨를 말합니다. 상온은 그냥 보통 평균적인 온도라고 해서 25도를 우리가 자, 실험실에서는 상온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상온에서의 뭐 물질의 상태 이런 걸 묻기도 해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에 잠깐 써보겠습니다. 상온에서 무슨 상태일까요? 상온에서의 상태 이걸 묻습니다. 그래 놔놓고 끓는 점을 가르쳐줘요. 끓는 점이 자 50도고요. 자, 녹는 점이 자 한 10도 정도 된다고 칩시다. 자, 얘는 그러면 상온에서 무슨 상태일까요? 이렇게 묻죠? 그러면 이렇게 씁니다. 자, 줄을 하나, 수직선처럼 줄을 하나 긋고요. 자, 녹는 점 10도, 그 다음에 자, 50도를 이렇게 녹는 점과 끓는 점 순서대로, 녹는 점이 무조건 작게 나올 거니까 표시를 해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온도 25도의 범위를 찾습니다. 25도는 여기 있겠죠, 그죠? 그래서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니까 무슨 상태로 존재하겠어요? 액체로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의외로 숫자가 많이 나오면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녹는 점과 끓는 점을 표시하고 수직선 표시하고 고액기 이렇게 상태를 써보시면 돼요. 그래서 25도 원하는 온도가 어느 영역에 속하는지 찾아내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걸 녹는 점보다 어떠니까 끓는 점보다 어떠니까 이렇게 해석하면은 헷갈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나왔을 때 그냥 고민하지 말고 이렇게 녹는 점과 끓는 점을 쫙 표시해 놓고 그하고 현재 온도에서 어떤 상태에 존재할지 파악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하는 거 기억하시고 이것도 시험 단독으로 잘 나오니까 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녹는 점, 어는 점. 자, 요 얘기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문제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거고요. 자, 밀도에 대한 얘기 좀 할게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여기서 하나 적어 두실 거는 부피나 질량은 특성이 아니에요. 부피, 질량. 만으로는 특성값이 아니에요. 특성 아니다. 그래서 부피로는 특성이 아니에요. 질량으로도 특성이 아니에요. 부피나 질량 이것만 가지고는 특성이 아닙니다. 부피도 특성이 아니고 질량도 특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나눠서 비로 만들면 부피분의 질량으로 쓰게 되면 이거는 물질의 특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밀도는 보통 가라앉고 그 다음에 뜨는 걸로 밀도를 비교하죠. 뜨고 가라앉는 것으로 밀도를 비교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누가 뜨고 누가 가라앉느냐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것이고요. 이 밀도를 얘기할 때 고체나 액체는요, 자, 기체에 비해서, 자, 이 밀도가 굉장히 큰 편에 속하고요. 기체 밀도는 아주 작습니다. 근데 특히 기체 같은 경우에는, 자, 요거는 온도와, 자, 압력에 따라서 부피의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반드시, 자, 기체의 경우는 온도와 압력을 함께 표시해야 된다. 요건 나중에 옳은 거, 틀린 거 얘기로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자, 기체의 경우는 밀도를 표시할 때 반드시 온도와 압력을 함께 나타내야 된다. 이건 반드시예요. 그냥 옵션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나타내야 된다.
꼭 기억을 하고 옳은 거 틀린 거에서 잘 나오는 복이니까 놓치지 않도록 하십니다. 자, 순물질은 밀도가 일정해요. 그렇지만 혼합물은 역시나 달라집니다. 자, 이 네 가지 보면은 순물질은 다 일정하죠, 그죠? 끓는 점도 일정하고 녹는 점도 일정하고. 근데 혼합물이 되면은 밀도도 달라질 수 있고 비율에 따라서 자, 끓는 점도 달라지고 자, 녹는 점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순물질은 뭐든 일정하다, 혼합물은 뭐든 달라진다. 이거는 공통적인 사항이니까 같이 연결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밀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경보기 달 때요. 자, 도시가스는 LNG라 그래요. 가벼워요. 그래서 경보기를 위쪽에 설치합니다. 아파트 같은데. 자, 근데 우리 식당에는요, LNG를 쓰고 LPG 가스라는 걸 쓰거든요. 프로판 가스. 그래서 식당에 쓰는 LPG는 무거워요. 그래서 경보기가, 식당 주방은 경보기가 아래쪽에 있습니다. 여기 집에 가면 주방 위쪽에 경보기가 달려 있어요. 근데 식당에 가면 경보기는 주방 아래쪽에 달려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잠수부 납벨트. 납벨트 이것도 무겁죠? 가라앉게 만들어준 역할을 하게 되고요. 고무보트, 물 위에 떴어요. 뜬 이 말이 중요합니다. 바로 고무보트 이걸 쓰게 함으로써 밀도가 작기 때문에 뜰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구명조끼 이런 것들 다 뜨게 하는 것. 뭐 뜬다, 가라앉는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밀도와 관련있는 복이다.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 적을게요. 문장에서 뜬다, 가라앉는다. 이거는 밀도 관련 용어입니다. 밀도 관련 자 표현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뜨거나 가라앉는 것이 밀도입니다. 뜬다, 가라앉는다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밀도에 대해서 자 쭉 보면은 뭐 요거는 자 요거 봐요. 처음에는 달걀이 가라앉아 있었어요. 맹물에는. 그러다가 자 소금을 넣으니까 점점점 떠오르죠. 바로 밀도가 이 소금물의 농도가 진해지면서 밀도가 커졌기 때문에 소금물의 농도가 진해지면서 밀도가 커졌기 때문에 달걀을 뜨게 할 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로 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밀도를 측정하는 방법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눈금 실린더에 금속 조각을 넣었어요. 자, 눈금 실린더에 금속 조각을 왜 넣었을까요? 요거 뭐 하는 목적이에요? 부피 측정이죠. 자, 그래서 부피를 자, 이걸 넣어서 증가한 물의 부피로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증가한 물 부피.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아르키미데스 왕관에 대한 얘기가 문제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수학에서도 자 나올 수 있지만은 과학에서도 충분히 등장하는데 방법은 간단해요. 자, 물속에다가 수면 높이가 얼마인지 알죠? 부피 아는 물속에다가 집어넣으면은 부피가 늘어납니다. 그만큼이 물체의 자 부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가한 물 부피가 물체의 부피가 된다. 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밀도는 뭐 그 정도 얘기고요. 여기 내용에서는 지금 빠져 있는데요. 밀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여기 그래프가 하나 나옵니다. 자, 요거 하나 그릴게요. 자, 여기 질량, 부피. 자, 그래서 부피하고 질량으로 그래프가 나올 때가 있고요. 간혹 가다가 축을 잘 봐야 돼요. 질량과 부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 요 그래프 뒤에 문제에서 나올 건데, 자, 그래프를 봐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질량, 부피, 부피, 질량, 이거에 따라서 기울기가 가지는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기울기가 밀도예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그렇지만 이 그래프는 기울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질량분의 부피가 돼서 밀도의 역수, 밀도분의 1이 됩니다. 됐죠? 됐어요? 그리고 자 기울기가 밀도기 때문에 급하면 밀도가 큰 거고 완만하면 밀도가 작은 겁니다. 이건 역수니까 반대가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끄었을 때 일직선상에 자 위치하는 물질이 있어요. 얘들은 전부 다 같은 물질입니다. 요 일직선상에 위치하는 물질은 결국 기울기가 같은 거죠. 기울기 같은. 자, 다른 말로 기울기가 밀도니까 밀도 같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같은 물질이다. 여기까지 가요. 그냥 막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 흐름을 기억하셔야 돼요. 일직선상에 만약에 어떤 물질들이 놓여 있다면 이들은
자, 기울기가 같은 것이고 그 기울기가 밀도가 되기 때문에 밀도가 같은 것이고 어떤 물질의 밀도가 같다는 것은 같은 물질,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같은 물질이다. 이렇게 연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되나요? 이런 모습으로 연결 가능하십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뒤에 그림에서 나오면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물질 특성을 얘기할 때 용해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용해도는 먼저 여러분들 용해라는 정의를 알아야 됩니다. 고르게 녹아서 고르게 섞이면은 이것이 용해가 되겠습니다. 용질은 녹는 물질이고요. 용매는 녹이는 물질입니다. 예서 설탕물에서 설탕은 녹는 용질이 되고요. 용매, 물은 자 녹이는 용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이 녹은 설탕물은 자 바로 용액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설탕을 막 넣는다고 해서 무진장 다 녹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포화용액과 불포화용액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 최대한 녹아있는 상태를 우리는 포화용액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더 녹을 수 있는 상태를 불포화 상태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포화를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그죠? 포화용액을 만드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될까요? 넣습니다. 안 녹을 때까지, 남을 때까지 녹여요. 그죠? 근데 어차피 녹았는 것만 용액으로 따지니까 그래서 안 녹을 때까지, 남는 게 있을 때까지, 그래서 남을 때까지 이렇게 녹인 자 상태의 용액을 녹인 상태의 용액. 자, 여기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남을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남을 때까지 계속 녹여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녹는가 하는 게 남을 때까지 녹아야 돼요. 만약에 다 녹아버리면 더 녹을지 안 녹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을 때까지, 남는 게 있을 때까지 녹여. 그러면 이거 과포화냐? 아닙니다. 남아있는 찌꺼기가 있으면 과포화가 될 수 없어요. 무조건 포화까지밖에 안 가. 그 용액을 걸러내버리면 포화 용액이 얻어지는 거죠. 그래서 남는 게 있을 때까지 녹여야지 포화 상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용해도라는 정의가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게 1학년에서는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죠. 용해도. 용해도는 정의가 100g에, 이건 용매예요. 물 100입니다. 용액이 아니에요. 물 100에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용매, 즉 물 100입니다. 물 100 기준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대부분 우리가 쓰는 용어는 용매가 물이기 때문에 물 100 기준이 됩니다. 뭐가 기준이 된다고요? 물 100 기준. 자, 물 100g이 기준이 됩니다. 거기에 얼마나 녹을 수 있는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해도는 물 100 기준으로 얼마나 녹을 수 있는가를 나타낸 것이다. 그걸 용해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고체의 용해도는 일반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증가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느 말이냐면 이거예요. 대체로. 모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자, 모든 고체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중학교에는 안 배우지만 고등학교에는 이거 예외되는 물질 하나를 배우거든요. 자, 그래서 대체로 이 말은 모든 고체가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아니다. 이렇게 적어둘게요. 자, 그래서 모든 고체가 자,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한다 하는 건 틀려요. 그래서 문제 보기에서 뭘 읽어야 되냐면 고체의 용해도는 모두 온도가 높아지면 증가한다. 이렇게 나오면 맞아요, 틀려요? 안 돼요. 대부분, 대체로 이런 말입니다. 모두는 안 돼요. 항상 이런 말 안 돼요. 알겠죠? 예외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체는 예외가 없습니다. 기체는 온도가 낮을수록 압력이 높을수록 증가한다. 모든 기체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모든 기체에 대하여 이게 성립됩니다. 기체는 모든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고체는 대체로입니다. 모든은 아닙니다. 모든은 아니에요. 기체는 모든에 대해서 성립돼요. 모든 기체에 대해서 이게 성립돼요. 됐죠? 온도가 낮고 압력이 높을수록, 즉 다시 말해서 차고 이 뚜껑 잘 닫은 콜라가 긴 별 빠지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모든 기체에 대해서 이건 적용이 됩니다. 기체는요. 그렇지만 고체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대체로 이런 성향이 있다라는 거고, 기체는 뭐든 확실히 구별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압력과 온도에 따른 기체의 용해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비교하실 때 여러분들이 뭘 판단 잘 하셔야 되냐면은, 아까 방금 얘기했는 것처럼 차고, 자, 뚜껑 닫힌 콜라. 이걸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고, 이렇게 뚜껑이 닫아 놓으면 압력이 높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차고, 뚜껑 닫힌 콜라가, 자, 이게 맛있다라는 요 사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김 빠진 콜라가 아니죠. 그래서 차갑고 뚜껑이 잘 닫혀있는 그런 콜라가, 자, 맛있습니다. 여기에 용해도가, 자,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용해도 곡선이 나오는데요. 요 용해도 곡선은 얼마나 속출되는가에 대한 속출량 계산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에 기울기가 크면, 즉 급하게 돼 있어요. 기울기가 크면 용해도 차가 큽니다. 용해도 차가 크면 속출이 잘 돼요. 반대로 기울기가 작으면 용해도 차가 적어서 거의 속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의미를 두는 게 질산칼륨, 염화나트륨. 염화나트륨은 용해도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온도를 변화시킨다고 해서 뭐 속출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가 용해도 차이가 큰 놈이 속출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 이 냉각을 시키게 되고, 그 냉각시켰을 때 용해도가 작아져서 용해도 차이만큼 속출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 단원의 가장 핵심이 속출량을 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속출량을 구하는 과정을 여기 공간이 조금 부족하지만 여기다가 잠깐 써드리려고 해요. 자, 그 내용을 잠깐 볼게요. 용질의 종류 및 온도에 따른 자, 고체 용질을 녹는 양을 비교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물 10ml가 들어있는 데다가 염화나트륨과 질산나트륨을 넣었어요. 용질, 물질의 종류가 다르죠? 그랬더니 염화나트륨은 요만큼 녹았지만, 자, 일부는 안 녹았어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입니다. 요 말 잘 보세요. 더 이상 녹지 않을 때까지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럼 이게 어떤 상태예요? 더 이상 안 녹는다 하는 뭘 보고 할 수 있다고요? 찌끄러기가 남을 때까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3g까지 녹고 4g일 때 녹지 않고 일부는 가라앉았어. 일부가 가라앉았으니까 더 이상 안 녹는다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녹지 않고 일부가 가라앉았다. 요 말이 바로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그렇죠. 자, 용액은 무슨 상태예요? 얘는 고체고요. 녹아있는 용액은 무슨 상태? 포화 상태다. 요 말이 용액은 포화 상태다. 이걸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안 남은 게 녹지 않고 남아있는 게 없으면은, 자, 안 남으면은 이 포화인지 알 수가 없어. 근데 최대한 녹여놓으니까 저만큼이 남더라. 그럼 남았는 거는, 자, 우리는 그거는 의미가 없고요. 이미 포화 상태까지 만드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를 남기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포화될 때까지 녹였어요. 이제 그렇게 녹인 상태에서 온도를 낮추는 거야. 이렇게 온도를 낮춰서 속출되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녹이고 나서, 자, 그 다음에 과정 2는 10g을 넣고, 자, 6, 7, 뭐 이렇게 넣고, 자, 녹여봤습니다. 염화나트륨 넣고 하고, 그 다음에 질산칼륨 넣고, 그래서 이렇게 해봤어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것은 식힌다고 나왔어. 자, 이제 이렇게 녹여놓고 난 다음에 식힙니다. 식히면 결정이 생겨요. 그래서 이 결정이 생기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속출되는 겁니다. 자,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했을 때, 자, 이 녹는 질량이 다르다. 즉, 용해도가 다르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녹을 수 있는 용질량은 온도가 높을수록 일반적으로 증가한다. 두 가지 실험을 했죠. 그래서 얼마나 녹을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실험과 온도가 높으면, 자, 더 녹을 수 있다는 실험을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자, 용질의 종류와 온도에 따른 용해도, 자, 이걸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용질의 종류가 달라지면 이렇게 녹는 정도가 다르다. 그리고 두 번째, 온도를 올려주면 잘 녹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그 뒤에 여러분들 보시면요. 자, 대표 문제 1번 유형이 있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자, 뭐에 대한 얘기냐면은 자, 금, 물, 산소. 얘들은 순물질입니다. 여기서 순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금은 원소가 한 가지죠. 물은 H2O 원소 두 가지입니다. 산소는 원소 한 가지. 그래서 호돈소 물질과 요거 화합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14K 금이라든가 간장이라든가 탄산음료 이런 것들은 뭐에 대한 문제냐 물질이냐면 다 혼합물입니다. 그래서 순물질과 혼합물 기억은 옳은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간은 한 종류. 이거 조심해야 돼요. 화합물도 한 종류 물질입니다. 알겠죠? 이거 아까 얘기했어요. 분명 여기서 시험 칠 때 쓸데없이 막 고민을 갑자기 해. 아, 이거 화합물인데 화합물은 두 종류 아니가 H2O. 그래서 거기에 꽂혀. 물질은 한 가지라고 했어. 원소가 두 가지고. 그래서 한 종류 물질, 한 종류 물질 끝까지 잘 읽어야 돼요. 어설프게 여기에 꽂히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물은 H2O 두 가지 원소로 돼 있어. 그래서 두 가지, 한 종류 아니야, 두 종류야.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야. 원소가 아니고 물질이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얘기네 말이야. 분명 시험 칠 때 그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서 한 종류의 물질입니다. 자, 나는 혼합물이기 때문에 일정한 거 아니죠. 네, 그 다음에 나는 혼합물은 본래 성질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섞여 있는 상태니까 답은 2번이 이렇게 정답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4번 비워지는 문제 여러분들 직접 하시면 돼요. 자, 4번 문제는 자 가열곡선입니다. 물하고 소금물을 보여줬는데요. 자, 물은 끓는 점이 일정해서 순물질입니다. 물은 소금물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다 했는데 이건 반대죠. 끓기 시작한 온도도 소금물이 높습니다. 그래서 물은 소금물보다 낮은 온도에서 끓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끓는 동안 계속해서 온도가 올라가는 걸 볼 수 있고요. 농도가 점점 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수평 부분이 바로 뭐냐? 온도가 끓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바로 틀린 건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어는 점 얘기도 15번 문제도 한 번 더 보고 가겠습니다. 자, 어는 점 요거는 얘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결국에는 어는 점을 낮추는 거죠. 그래서 어는 점 내림 현상이에요. 어는 점이 내려가는 현상. 간장이 잘 얼지 않는 거, 그렇죠. 어는 점이 내려갑니다. 염화칼슘을 뿌리는 것도 도로가 잘 안 얼게 하기 위해서죠. 어는 점을 낮추는 거예요. 자, 강물이 얼어도 바닷물이 얼지 않습니다. 역시나 어는 점이 낮아졌기 때문이에요. 자, 냉각수에 부동액을 넣습니다. 어는 점을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안 얼게 하는 거예요. 냉각수가 얼어버리면 자동차는 과열되고 결국 터집니다. 자, 냉동실에 물 가득. 이거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요. 자, 가득 찬 유리병이 깨진다. 요거는 얼면 부피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물은 얼면 부피가 커집니다. 그래서 얼면 부피 커진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이 녹이는 거하고 상관없죠. 그죠? 혼합물과는 상관없는 겁니다. 자, 이런 것도 예를 좀 잘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물질의 특성에 대한 얘기. 자, 녹는 점과 어는 점에 대한 얘기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 문제로 6번 이 그림 잘 보셔야 되겠죠. 여기서 A하고 B는 같은 물질이고 C는 다른 물질이다. 그래서 모두 다른 물질이라 했으니까 틀렸어요. 자, B는 여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A는 B보다 먼저 끓기 때문에 양이 적은 거겠죠. 아무래도 라면 한 개 끓이는 게 훨씬 빨리 끓잖아요. 물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자, C는 A와 B보다 끓는 점이 낮습니다. C는 B하고 끓는 점이 같아요. 그래서 B가 여기 끼어들면 안 됩니다. 가장 빨리 끓기 전에 시간상으로 보는 거예요. A가 가장 빨리 끓었죠. 여기는 자, 여기 가장 빨리는 딴 거 보는 게 아니고요. 시간상 확인해요. 자, 시간상, 즉 도달하는 시간 있죠? A가 제일 먼저 일정한 온도에 도달하게 됐어요. 이게 제일 빨리 도달한 거였습니다. 시간상.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게 맞고요. 수평 부분의 온도는 더 높은 온도에서 나타난다. 자, A와 B를 섞게 되면은 자, A와 B를 섞어주게 되면 이라고 했는데요. 되게 조심해야 돼요. 같은 물질을 섞어봐야 같은 물질이라서 섞어봐야 어떻게 돼요?
섞어봐요? 같습니다. 자, 같은 물질이어서 이건 섞어봐야 똑같습니다. 자, 똑같다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건 같은 물질이야. 자, 근데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만약에 그러면 A에다가 C를 섞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혼합물 되죠. 그럼 끓는 점은 올라간다 그랬어요. 이제 그러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8번 문제는 요거는 같은 물질이에요. 자, A하고 B하고 봤을 때 이게 양이 B가 더 많은 걸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양이 B가 더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니은 좋고요. 자, 그 다음에 A가 더 많다고 했네요. 니은은 기울은 참 틀렸고요. A와 B의 끓는 점이 다르다 했는데 이것도 틀렸죠. 같죠? AB는 같은 물질 맞습니다. A가 먼저 끓기 시작했습니다. 자, 디귿하고 리을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 다음 자, 쭉 가셔서 요거 자, 요 문제를 봐주셔야 돼요. 9번 문제 이게 중요한 거입니다. 녹는 점과 끓는 점을 나타내는데 모두 X 상태. 자, 이거 부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쫙 표시해서 녹는 점 써요. 얘는 얼마가 됩니까? 자, 마이너스 1, 1, 4.1 얘는 17 됐죠? 자, 똑같은 위치상에 이제 자, 표시합니다. 얘는 78점. 자, 끓는 점이 이거 잘못 썼다. 얘가 끓는 점이 78점이에요. 그 다음 얘는 녹는 점이 17. 그 다음에 117.8. 자, 수직선상에 A에 대해서 B에 대해서 표시를 이렇게 했어.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액체로 존재하는 구간을 보면은 요게 액체 구간이고 요게 액체 구간이에요. 그런데 모두 액체 상태로 존재를 물었으니까 공통 구간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야하고 요 범위가 공통적으로 액체로 존재하는 거겠죠?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녹는 점과 끓는 점, 녹는 점과 끓는 점 표시를 해요. 녹는 점과 끓는 점을 각각 표시하고 액체 존재하는 구간에서 겹쳐지는 구간을 이렇게 찾아 읽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겹쳐지는 구간을 읽으시면 따라서 17도씨부터 시작해서 78.2도씨에서는 공통으로 액체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요 그림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반드시 이렇게 표시를 하셔야 돼요. 녹는 점과 어는 점을, 끓는 점을 표시를 이렇게 해요. 자, 그래서 녹는 점하고 끓는 점을 이렇게 표시하고 상태를 파악을 했을 때 액체 상태에서 겹쳐지는 걸 찾아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9번 문제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 자, 밀도에 대한 얘기. 자, 밀도에 대한 얘기. 이것도 잠깐 보시면 돼요. 자, 밀도는, 자, 부피를 질량으로 나눈 것이 아니고, 자, 질량을 부피로 나누죠. 그래서 이거는 바뀌어야 돼요. 질량을 부피로. 자, 밀도의 단위는 그램 퍼 밀리리터,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 부피가 돼야 되니까 세제곱이 돼야 됩니다. 종류에 따라 고유한 값을 가지는 물질의 특성 맞습니다. 자, 질량이 같으면 부피 크면 밀도가 오히려 작겠죠. 밀도는 자, 부피하고 반비례하니까. 자, 그 다음에 고체나 액체 밀도에 비해 기체 밀도는 매우 작다고 해야 되겠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참고로 고체나 액체는 압력 영향을 거의 받지 않지만은 기체는 압력 영향을 아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밀도에 대해서 이렇게 옳은 거 선택 잘 해주셨고요. 자, 그 다음 그 뒤로 가서 요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게 바로 이 그래프예요. 자, 요 그래프가 나왔을 때, 자, 먼저 축을 확인합니다. 꼭 확인해야 돼요. 부피하고 질량이죠. 그러면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뭐예요? 부피분의 질량이기 때문에 밀도가 됩니다. 축을 확인 잘 하셔야 돼요. 무조건 밀도가 아닙니다. 질량과 부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부피분의 질량이기 때문에 무조건 밀도가 되겠습니다.
자,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점에서 이었을 때 한 직선상에 이렇게 놓입니다. 자, 바로 이것은 한 직선상에 있기 때문에 가와 다는 같은 물질이에요. 됐어요? 근데 나와 라는 같은 물질이 아니에요. 원점과 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점하고 이었을 때 나는 이런 기울기를 가지고 있고요. 자, 나는 기울기가 이렇고, 자, 라는 기울기가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밀도라서 얘가 밀도가 제일 크고요. 얘는 밀도가 그 다음 사이즈, 얘는 밀도가 제일 작은 값을 이렇게 가지겠죠. 그죠? 그러면서 가와 다는 한 직선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분명 같은 물질이다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한 직선상에 존재하는 가와 다는 같은 물질이다.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밀도는 이 그래프가 가장 유력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와 다는 같은 물질이 맞습니다. 가와 라가 같은 물질일 리는 없어요. 나라 아니죠. 밀도가 가장 큰 것은 라가 아닙니다. 가장 작은 것은 라가 되겠습니다. 가장 큰 것은 가와 다. 가장 같은 물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만 옳은 소리가 돼요. 이 그래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자,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밀도에 대한 얘기 이렇게 쭉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내용 잘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거기 13번 문제에서 자, 여기 밀도가 가장 큰 것이 누굴까요? 제일 밑에 가라앉아 있는 나사 요놈이 밀도가 가장 큽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나무의 밀도는 자, 물에 자, 나무가 물이 아니고 저 위에 떠 있네요. 떠 있는 거는 밀도가 작아요. 근데 물은 지금 4도일 때 뭐 어쨌든 1이라고 했어요. 그럼 물의 밀도가 1입니다. 따라서 나무의 밀도는 1보다 훨씬 작겠죠. 예,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물과 글리세린. 자, 물하고 글리세린은 섞이지 않습니다. 자, 포도알은 시럽보다 밀도가 작습니다. 포도알이 시럽에 이렇게 있으니까, 자, 시럽보다 밀도가 작습니다. 떠 있는 걸로 봐서. 자, 플라스틱의 밀도는, 자, 식용유 밀도보다 작다. 플라스틱이 여기 있습니다. 식용유 위에 떠 있죠. 그죠? 됐습니까? 여기 지금 요걸 보고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됐나요? 자, 형태를 이렇게 층층이 잘 쌓아 놓았어요. 됐습니까? 지금 나무는 이 위에 있어요. 물은 이 밑에 있고요. 그럼 나무는 밀도가 훨씬 어떤 거예요? 예, 훨씬 밀도가 작은 거예요. 나무의 밀도는 훨씬 작은 거다.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밀도는 직접 요거 계산하는 것도 여러분들 해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부피가 늘어난 거예요. 자, 물이 요거 봐요. 이게 아니고요. 여기서 이만큼 늘어났죠? 늘어난 게 부피입니다. 그래서 늘어난 걸로 부피 차로 구하셔야 됩니다. 자, 용해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용해도 곡선요. 자, 용해도 곡선 나오면 딴 거 볼 거 없고, 자, 수치를 잘 보고 얼마나 될 것인가 그걸 봐주셔야 돼요. 자, 20도시에서 용해도가 x가 y보다 크다. 자, 20도. 자, 20도는 30도 밑에 있어요. 여기를 보세요. 누가 더 잘 녹습니까? 파란색의 y가 더 크죠. 그래서 요거 20도에서는 y가 큽니다. x가 크다고 해서 x가 잘못됐습니다. x가 오히려 빨간색이 밑에 있어서 작습니다. 자, 80도씨 물 100에 자, 80도씨 물 100에 y 40g 녹이면 포화용이 된다. 자, 요 보기가 맞아요, 틀려요? 80도씨 물 100g에 40g을 녹이게 되면 y는 자 40g 녹이면 포화 용액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보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여기 보시면요. y는 80도에서 40 녹아요? 40보다 더 녹아요? 더 녹을 수 있죠? 맞죠? 그래서 분명 40 녹이면 포화가 못 됩니다. 더 녹을 수 있거든. 이만큼이나 더 녹을 수 있거든. 그래서 이건 더 녹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묻겠습니다. 80도씨 물 100g에 y를 40이 아닌 차라리 저거보다 조금 더 높으니까 한 100을 녹입니다. 이렇게 해봐요. 100을 녹이면 포화용액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럼 남겠지, 그치? 확실히 많이 남겠지?
남아도 돼요. 왜? 남는 건 용액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그래서 용액은 포화 용액이 된다라고 하면 용액만 보는 거니까 남았는 건 안 따져요. 알겠죠? 그래서 과하게 넣어서 남겨버리면 됩니다. 자, Y는 X보다, 자, 요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X가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죠. Y는 크다라고 해서 이것도 틀렸어요. 자, 30도씨 물 100에 Y가 최대 30g까지 녹을 수 있다. 자, 여기 30도씨에 Y는 지금 곡선을 딱 보니까 40이죠. 그죠? 그래서 최대 40g까지 녹을 수 있습니다. 자, 물 100g에 X 120을 녹이고 30도로 냉각을 시킵니다. 자, 일단 120을 녹였어요. 자, 물 100에 120을 녹였고 대신에 30도로 냉각을 시키게 되면 40g까지 녹을 수 있죠. 그래서 이때 40g까지 녹을 수 있어. 자, 120을 넣었는데 40g까지 녹을 수 있으므로 80g이 석출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120g을 녹여놨는데 40까지 녹을 수 있으니까 80g은 석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순서대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5번이 옳은 답이 나오네요. 표현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 학교에서 이제 이 용해도에 관해서는 프린트물이나 이런 걸로 해서 각종 계산하는 문제들 보시게 되는데요. 그건 또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더 얘기를 드리고 일단 어떤 얘기인지 한번 훑어보는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 16번 문제를 보면은 설탕물이 되는 과정인데 처음에는 아직 안 녹았어요. 자, 녹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고르게 섞인 상태죠. 이게 이제 균일 상태가 돼요. 자, 그래서 완전한 설탕물이 되면은 어디나 맛을 봐도 똑같은 균일 상태가 됩니다. 설탕은 용질이라고 그러고요. 설탕물은 용액이라고 해야 돼요. 물이 용매입니다. 일정한 양의 용매에 용질은 계속 녹일 수가 없습니다. 정해진 양만큼만 녹일 수 있습니다. 그게 용해도죠. 자, 설탕이 물에 최대한 녹아있는 용액을 우리는 포화용액이라고 한다. 물에 최대로 녹아있으면 이걸 포화라고 합니다. 이거는 안 녹을 때까지, 남을 때까지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읍과 리을이 옳은 답이 되겠습니다. 용의 과정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살펴봤어요. 됐습니까? 자, 이런 것도 있었구나. 자, 그 다음에 용해도, 자, 보세요. 기체의 기체는 압력을 가해서 강제로 녹이면 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력이 크면, 자, 증가합니다. 자, 압력을 가해서 강제로 녹일 수가 있으니까요. 고체 용해도는 대부분 이 말이 들어갔어요.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자, 이 만약에 대부분이 또 없으면은, 자, 고체 용해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한다. 이렇게 하면 또 틀리는 보기예요. 알겠죠? 자, 용해도는 온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고유한 특성이 아니다가 아닙니다. 용해도는, 자, 녹는 정도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일정량의 용매에 녹일 수 있는 용질의 양은, 자, 종류에 따라서 일정량의 용매에 녹일 수 있는 용질의 양, 이것을 우리는 세 글자로 용해도라고 부르죠. 그래서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요거는 달라진다. 요건 좋은 얘기죠. 요 말이 용해도입니다. 일정량의 용매에 녹일 수 있는 용질의 양을 우리는 용해도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요. 자, 어떤 온도에서, 자, 용매 100g에, 자, 용액이 아닙니다. 용매예요. 그러니까 소금물 100g이 아니에요. 물 100g입니다. 그래서 요건 용매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 다 고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탄산음료 넣고 이거 땡기는 요 그림은 압력을 작게 만드는 거예요. 요거 뒤로, 자, 여기서 보세요. 피스톤을 잡아당기는 거, 이 방향으로 당겨주는 거죠. 이것은 압력을 작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눌러주는 방향으로 가면은 압력이 크게 아니라 뒤로 당기면은 압력이 작아지는 상황이 됩니다. 기억이 맞아요. 그러면 기포가 막 생깁니다. 압력이 작아지니까 용해도가 낮아서 기포가 막 생겨나와요. 압력이 따라 끓는 점이 아니고 이거는 용해도 변화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용해도. 끓는 점은 가열을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압력에 따른 기체의 용해도 변화. 그래서 압력에 따른 기체의 용해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걸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는 5번이 정답입니다. 자,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얘기를 쭉 드렸어요. 자, 요거는 지금 뭐냐면은, 자, 금붕어가 여름이 나왔어요. 자, 여름철에, 자, 수면 가까이 올라와 가는 건 뭐냐면은, 자,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기체 용해도가 감소하거든요. 여기서 기체 중에서는 산소예요. 산소, 용해도 감소. 용해도가 감소하면 녹아있는 산소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호흡하기가 힘들어서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체의 용해도에 대한 얘기고요. 기체 용해도는 온도가 올라가면 감소한다. 바로 온도, 여름이라는 데서 온도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옳은 얘기로 선택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런 모습으로 문제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의 특성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자, 여기 순물질과 혼합물에 대한 얘기부터 해서, 여기 뒤에 문제가 쭉 나오죠. 그렇죠? 네, 요 문제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 쭉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혼합물의 분리가 나옵니다. 자, 혼합물의 분리. 자, 요 부분은 이제 어떻게 분리 나누느냐예요. 자, 그래서, 자, 몇 가지 없습니다. 이제 앞에 나왔던 성질 중에서 끓는 점에 의해서 분리하고, 밀도에서 분리하고, 용해도에서 분리하고, 요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다른 거 없고 암기를 좀 하시면 돼요. 자, 끓는 점을 이용하는 것이 증류가 있습니다. 증류. 자, 소주고리가 대표되는 건데요. 자, 바로 액체 상태. 이게 여기서는 혼합물 분리는 분리하니까 뭐와 뭐가 섞였을 때,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누구랑 누가 섞였을 때 어떤 성질을 이용하는가. 그래서 뭐랑 뭐가 섞여 있을 때 어떤 성질을 이용해서 자, 분리하나. 자, 그래서 어떤 성질이 이용되는가. 자, 이거는 문제에서 제시되는데 얘들 보고 그래서 어떤 성질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증류라고 해서 끓는 점 차. 그래서 자,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가열했을 때 자, 기화한 액체가 다시 냉각해서 순수한 액체를 얻는 방법이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액체 알코올하고 물하고 섞여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끓이면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끓어나와요.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거는 끓는 점 낮은 물질이 먼저 끓어나와요. 요게 증류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증류를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바로 증류탑. 요게 교과서에 아마 이 원유 증류탑 그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증류탑이 있는데요. 요거 원유를 분리에 증류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석유가스가 분리 나옵니다. 그리고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마지막 찌꺼기가 아스팔트, 도로 포장한 데 쓰는 아스팔트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석유가스가 자 나오고요.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 순서를 학교에서 배웠다면 이거 외우는 경우도 있거든요. 중요한 건 이 순서가 바로 뭐냐? 끓는 점이 낮은 놈과 높은 놈 순서예요. 여기가 끓는 점이 이게 낮은 놈이고요. 일로 갈수록 끓는 점이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원유를 분배 중이었을 때도 끓는 점 차이에 의해서 분리가 되어집니다. 자,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법 증류라고 합니다. 자, 물과 에탄올 혼합용액을 가열하게 되면 에탄올이 먼저 끓어 나옵니다. 액체와 액체를 혼합시킨 거는 잘 보세요. 어떤 특징이 보이냐면은 소금물의 곡선하고 다르죠? 맞죠? 소금물 곡선은 자, 어떤 모습이었냐면 혼합물이라도 소금물 곡선은 이렇게 갔거든요. 그죠? 자, 쭉 온도가 올라가다가 꺾이는 듯해서 이렇게 갔었어요. 맞죠? 그래서 소금물 같은 경우에는 얘하고 패턴이 달라요. 액체하고 고체 액체는 그림이 다릅니다. 알겠죠? 소금물뿐만 아니라 이 소금물로 대표되는 요것이 자, 다시 만약에 쓴다면은 얘는 고체의 액체에다가 고체를 섞은 거예요. 고체를 섞어주면은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끓는 점이 일정치 않게 나왔어요. 그런데 액체와 액체를 섞게 되면은 수평 구간이 비스무리하게 생긴 게 두 구간이 보여요. 이때 에탄올이 막 먼저 끓습니다. 먼저 끓고
자, 물은 나중에 이렇게 끓게 됩니다. 근데 이때 성분 수만큼, 액체 성분 수만큼 수평부분이 나타나는 게 특징이야. 그러니까 확실히 구별되죠? 소금하고 물하고 섞었을 때는 수평구간이 아예 없었잖아. 그치? 근데 에탄올과 물, 액체와 액체를 섞었을 때는 수평구간이 액체의 성분 수만큼 나타나게 됐어요. 만약에 액체 3가지 섞으면 수평구간이 3군데 나타난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원유 분별 증류, 이 증류탄 이렇게 되는데 학교 교과서에 혹시 이 그림 본 적 있어요? 이 그림, 예, 예, 요 그림 있을 거예요. 요 그림 있으면은 순서를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석유가스 나오고요.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아스팔트 이렇게 해서 순서가 나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요 말이에요. 직류탑, 자, 요거 가열을 하는 거고요.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위쪽에서 먼저 분리해요. 위쪽에서 분리되고 먼저 분리됩니다. 먼저 끓기 때문에 먼저 분리돼요. 그리고 저 위까지 올라가겠죠. 그래서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분리, 위쪽에서 먼저 분리. 아시겠습니까? 됐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석유가스가 먼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아스팔트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중요한 건요. 혼합물을 분리하는 거 맞죠? 근데 순물질이 나오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요건 꼭 적어주세요. 혼합물을 분리하지만 이 장치만큼은 순물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걸 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 보세요. 끓는 점이 뭐로 표시가 됐습니까? 범위로 표시됐죠. 그죠? 물질의 끓는 점이 범위로 표시됐습니다. 범위로 표시됐다는 것은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물 분리가 맞습니다. 혼합물 분리해요. 원유라는 거대한 혼합물을 분리합니다. 그런데 혼합물 분리해서 순물질을 얻는 것이 아니라 혼합물이 나온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유의 분별 증류탑에서 순물질을 얻는다고 하면 틀려요.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원유의 분별 증류, 즉 휘발유, 등유 이런 것들은 순물질이 아닙니다. 그게 왜 그런 거 하니까 끓는 점의 범위를 뭐로 제시해놨어요? 끓는 점을 범위로 제시해놓고 있죠? 하나가 아니라는 거야. 순물질은 끓는 점의 한 개의 값을 가져요. 한 개의 값을 가지면은 순물질이지만 이렇게 범위를 가지면은 자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은 자 혼합물이 나온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바닷물에서 색소 얻는 거. 자 여기 바닷물 끓여가지고 수증기를 이건 어때요? 수증기니까 바닷물 끓이게 되고요. 그러면 물이 올라오겠죠. 그죠? 자, 그 물을 받아서 식수로 사용하는 거. 요런 것들. 소주꼬리에서 소주 얻는 거. 요것도 에탄올을 이렇게 얻어내는 겁니다. 이때 에탄올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에탄올은, 그렇죠. 에탄올. 얘는, 자, 순물질. 자, 이런 것들은 순물질이 나오지만, 다시 한번 얘기드립니다. 원유의 분별 증류탑에서는 순물질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죠? 순물질 나오는 것이 아니다. 요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요 실험장치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물과 에탄올 혼합물 분리하는 실험장치. 여기 첫 번째 끓임 쪽이 나오죠. 끓임 쪽은 무슨 역할 하나요? 자, 갑자기 끓어오는 것을 막습니다. 갑자기 부르륵 끓어오름을 방지하기 위해서 끓임 쪽을 씁니다. 되나요? 끓임 쪽은 갑자기 끓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갑자기 끓어오름을 방지하기 위해서 끓임 쪽을 사용을 합니다. 자, 이 실험을 했을 때 수평 구간은 두 군데가 나타납니다. 에탄올이 나오고 이때 물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 순수한 에탄올만 나온다 하면 틀려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 되게 중요한 게 여기에요. 나에서 에탄올과 약간의 물이죠. 됐어요? 에탄올만 나온다 하면 틀립니다. 알겠습니까? 보기 잘 봐야 돼요. 여기는 물이 나와요. 물밖에 없으니까. 근데 여기는 에탄올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에탄올 나오고
플러스 물도 나와요. 그래서 에탄올과 약간의 물. 됐죠? 그런데 온도가 올라가는 저 구간에서도 에탄올과 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은 끓여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냥 기화돼서, 증발돼서 나오는 거고, 에탄올도 부글거리는 건 지금 없어요. 부글부글거리는 건 없고, 자, 일단 에탄올도 에탄올대로 덜 나왔던 게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자, 이 두 과정에서, 이 두 개의 과정에서, 나의 과정에서 특히 에탄올만 나온다고 생각을 가장 많이 하거든요. 물도 같이 나옵니다. 에탄올과 누가 나온다고요? 물도 같이 나옵니다. 근데 다는 대부분의 에탄올은 나에서 빠져요. 그래서 다는 약간의 에탄올과 물도 약간 나오는데 이건 진짜 나오는 양이 미비해서 잘 묻지 않아요. 여기도 약간의 에탄올과 물이 묻어 나오고, 자, 마지막에는 물만 나옵니다. 자, 에탄올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에서는 끓는 점이 자 낮은 에탄올이 끓어 나오지만 물도 같이 나오게 됩니다. 아셨죠?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보기에 이렇게 나와. 나 구간에선 에탄올만 나오고 다 구간에서는 물만 나온다. 이런 보기 나오면 맞아 틀려? 틀리다는 얘기야. 분명 나 구간에서는 에탄올과 물도 같이 나와요. 많은 양이 아니지만은 자 약간의 물이 나온다는 걸 기억을 하십시다. 되게 중요한 시험이고요. 자, 그 다음, 자, 그 밑에 이제 밀도에 의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것은 뜨고 가라앉는 것. 이건 간단합니다. 자, 밀도는요, 뜨고 가라앉는 걸로, 자, 일단은 분리합니다.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보면은, 모두 녹지 않을 때. 자, 모두 녹지 않고, 자, 이랬을 때는, 자, 뜨고 가라앉는 걸 이용해서 걷어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액체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도 액체도, 자, 분명, 이게 섞이지 않는 거죠. 이렇게 섞이지 않을 때는 밀도가 작은 거 뜨고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고체든 액체든 중요한 것은 밀도가 다르면은 이렇게 뜨고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는 주로 뭘 이용하냐면은 여기 분배역 할 때 이게 또 중요하죠. 자, 요 그림 잘 보세요. 특히 어디를 봐야 되냐면 여기 보이십니까? 자, 끄트머리 요거 잘 보세요. 자, 끄트머리 어떻게 붙여놨는지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그죠? 보이세요? 벽면에다가 이렇게 요 방향으로 붙였어요. 왜 반대쪽으로 안 붙이냐면은 반대쪽으로 붙이면 뚝뚝뚝 떨어져서 튀거든요. 튀임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벽에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이 벽에 붙인 방향 잘 보셔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뚜껑을 열어놓고 합니다. 뚜껑을 열어놓고 해야지 얘가 빠져나와요. 뚜껑을 닫아놓으면 압력이 작용해서 안 빠집니다. 그래서 뚜껑을 열어놔야지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벽에 붙은 모양하고 뚜껑 여는 거 두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벽에 붙은 모양도 잘 보셔야 되고요. 요렇게 붙여놨습니다. 튄 방지예요. 튀는 거. 튄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그래야 여기 벽 타고 흘러내려요. 자, 뚜껑 열어야지 압력을 자 이렇게 작용시켜버리면 안 내려옵니다. 뚜껑을 열어놔야만 반드시 분리가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밀도로 분리하는 것은 여기 예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읽어주셔야 돼요. 이거는 예로 정말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혼합물 분리를 자 밀도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예들 잘 좀 체크하시고요. 또 서로 섞이지 않은 액체 혼합물들 이런 것들 입력하는 것도 아울러 기억하시고 교과서 중심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재활용 쓰레기 이건 뭐 하는 거냐면은 자 이거 쭉 갈 때 이것도 잘 보세요. 가벼운 놈은 휙 날아가요. 무거운 놈은 밑으로 떨어지고요. 그죠? 이것도 무겁고 가볍고가 바로 뭐 때문이냐면 밀도. 그래서 밀도 큰 일은 밀도로, 밀도 작은 플라스틱은 반자율로, 자석에 붙는 철은 자석에 이런 식으로 해서 분리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밀도가 나오게 된다. 알겠죠? 이렇게 기억하시고 여기 얘들은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잘 체크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용해도 차에 의한 분리. 마지막으로 소개되는 이 용해도 차에 의한 분리는 자, 걸러내는 방법이 있고 그건 녹고 안 녹고예요. 녹는 거 한 가지만 녹으면은 거름, 재결정, 용해도 차에 의해서 녹입니다. 온도 낮춥니다. 그래서 온도를 냉각시켜 온도를 낮춰서 얻어내는 거. 자, 그래서 결정을 얻었고 용액을 걸러내고 또 녹여서 이렇게 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걸 재결정이라 그럽니다.
이것도 재결정하는 과정이 자 어떤 것들이 있냐? 화학약품, 합성의약품 이런 것들 만들 때, 천일염 정제할 때, 또 순수한 설탕을 얻기 위해서 사탕수수 물에 녹이고 이런 과정, 불순물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재결정이라는 것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이런 과정들로 소개합니다. 이미 용해도에서 여러분들 섭출량하고 이런 거 계산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정도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문제 푸실 때 내용 찾으면서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크로마토그래피가 있습니다. 크로마토그래피는 자 요거 성질이 여러분들 되게 생소할 수 있는데요.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차예요. 자,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차. 자, 용매랑 친하면은 잘 갑니다. 용매랑 덜 친하면 잘 못 갑니다. 일단 용매는 무조건 저까지 가요. 그래서 용매와 친하면은 이동 속도가 빠르고 용매와 안 친하면 이동 속도가 느립니다. 속도의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용매랑 같이 가는 놈이 있고, 자, 같이 가긴 가는데 좀 덜 따라가는 놈이 있다. 자, 그럼 이 실험은 용매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같은 물질, 여기 보세요. 같은 물질로 실험해도 자, 용매를 어떤 걸 쓰느냐? 용매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자, 혼합물이 자,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은 혼합된 성분 물질의 수는 분리된 수와 같거나 그 이상, 분리된 물질의 수와 같거나 그 이상.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같거나 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같을 수도 있고 그거보다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가 빠져 있습니까? 적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지금 띠가 몇 군데 생겼습니까? 3군데 생겼죠? 그러면 3가지가 아니라 3가지 이상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같거나 같을 수도 있고 이상이다. 많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가지 이상이다.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단정적으로 3가지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딱 잘라 3가지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물을 썼을 때는 수성사인펜이 잘 따라갔는데 에테를 쓰면 유성사인펜이 잘 따라가요. 그러니까 용매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크로마토그래피가 이용되는 것들이 이렇게, 이것도 예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는 전부 다 이런 예들을 암기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 전부 다 그렇게 문제가 풀어집니다. 자, 가장 대표되는 것으로 자, 여기 문제 몇 가지가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데요. 자, 먼저 1번 문제 같은 경우 요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물과 에탄올 혼합물 분리하는 거니까. 자, AB 구간에서 물이 끓어 나옵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물이 끓어 나오는 거. 물이 끓는 거는요. 요거는 AB가 아니고 DE 구간입니다. DE. 됐어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기. 자, 두 번째 보기에서 자, 다량의 에탄올은 BC구간 맞죠? 그래서 요건데 여기서 에탄올만 나오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에탄올과 물, 여기는 물. 자, CD 구간은 에탄올의 온도가 높아진다. 여기 CD 구간은 에탄올 온도가 높아진다기보다는 에탄올은 저 온도보다 더 높은 상태에 존재를 못해요. 그냥 같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DE 구간에서 상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이 끓고 있으니까요. 밀도가 아니라 끓는 점차를 이용하죠. 읽어보시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는 다량의 에탄올이고요. BC 구간은 다량의 에탄올. 자, 여기 DE, CD 구간 요거는요. 요거는 소량 에탄올이에요. 요거는 에탄올이 온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소량 에탄올, 여기가 다량 에탄올. 이렇게 확실히 요 그래프는 구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그런 얘기 잠깐 드렸고요. 자, 나머지 문제는 뭐 전부 다 그런 얘기들이라서 여러분들 직접 읽으시면서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유 분열 증류 요거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요거는 증류탑 내부는요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점점 높아집니까? 아까 낮아집니까? 낮아지죠. 아까 온도 여러분들 표해보세요. 얘들이 자 점점 온도가 올라가면 밑에가 가열해요. 가열을 밑에서 하기 때문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식어버리겠죠. 그래서 여기는 낮다가 됩니다.
그래서 끓는 점이 낮은 게 위에서 먼저 나오는 거예요. 증류가 한 번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그거 아닙니다. 자, 분리 내용은 순물. 이거 되게 중요해요. 얘들은 순물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순물질이 아니라고 했어요. 자, 끓는 점이 높으면 아래쪽이죠. 자, 끓는 점이 낮은 놈들이 위쪽에서 먼저예요. 다량의 액체 혼합물 빠른 시간에 한꺼번에 분리. 이게 특징이죠. 대신 이거는 절대 순물질을 얻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알겠죠? 순물질을 얻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냥 다량의 액체를 자 한꺼번에 확 분리시키는 용도로 증류탑을 쓴다. 됐습니까? 순수하게 어떤 하나의 물질을 뽑아내는 용도는 쓰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된다 하는 정도. 자, 그래서 요 정도고 나머지 보세요. 전부 다 계산 문제 없어요. 다 내용에 관한 문제죠. 맞죠? 자, 기껏해야 계산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는 거는 자 11번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거 잠깐만 보고 11번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잠깐 볼게요. 80도 식물 50g에 염화나트륨 10g과 붕산 10g. 자, 물 50이야. 용해도는 물 100 기준이거든요. 그죠? 근데 물 50에 붕산을 10을 넣었어요. 자, 20도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20도를 보세요. 붕산이 얼마나 녹을 수 있습니까? 여기 5g이 아니에요. 이거는 용해도기 때문에 물 100에 5g이죠. 그럼 물 50에 얼마 녹을 수 있어요? 자, 이거 2.5g까지 녹을 수 있어요. 그래서 2.5g까지 녹아. 그지? 그래서 얼마가 석출돼요? 7.5g, 10g 넣는데 석출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물 얼마냐예요. 용해도는 물 100이에요. 물 100 기준이야. 그래서 우리는 물 50이니까 물 50에 2.5g까지 녹을 수 있어. 그러니까 10g을 넣었는데 2.5g 넣으니까 7.5g 석출된다. 이건 계산 문제가 아니야. 말을 잘 만들어야 돼. 얼마까지 녹을 수 있다. 물 얼마에 얼마까지 녹을 수 있다. 반드시 여러분들 용해도 문제 풀 때 물 몇 g에 몇 g까지 녹을 수 있으므로 이걸 잘 찾아야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이 얘기는 뒤에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할 거고 녹을 수 있으므로 이 말을 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물 몇 g에 몇 g까지 물 몇 g에 몇 g까지 이게 중요합니다. 물 몇 g에 몇 g까지 알겠죠? 요걸 잘 찾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붕산 7.5g이 이렇게 석출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머지 얘기들은 여러분들 천천히 잘 읽어보시면 됩니다. 요 마지막으로 좀 14번에 여기 요거 잠깐 보세요. 적어도 세 가지,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죠. 그냥 세 가지 성분하면 틀리는데 적어도 세 가지라고 했죠? 맞죠? 그래서 적어도 이 말 때문에 이게 맞는 얘기가 됩니다. 됐어요? 맞는 얘기가 돼요. 자, 그 다음에 B는 자 물에 찍었는데 그냥 그 자리 계속 그대로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물에 녹지 않는다 했으면은 자 B를 보세요. 여기에서 찍었는데 이까지 그래도 자 여기 지금 요 물질 B 혼자 있죠. 자 물에 녹지 않으면은 자 물에 녹지 않으면 용매가 물인데 갈지 못합니다. 찍은 점에서 조금이라도 이동을 했기 때문에 녹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녹아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는 D 성분에 포함됩니다. C는 D에 여기 있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D는 자, 두 가지가 적혔으니까 적어도 두 가지 혼합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E는 B 성분보다 이동속도 빠르다. E가 더 많이 갔죠? 이만큼 갔으니까 같은 시간 동안 저만큼 갔으니까 더 빠르다. 그래서 이건 틀렸어요. 안 녹으면 이동을 못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물에 안 녹으면 이동 못합니다. 적어둘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 드렸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 다 찬찬히 맞춰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풀고 확인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